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미지그룹에서 준비한 카메라 화질 평가에 관한 기술 강좌입니다. 작은 내용이지만 현업에서 카메라의 화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엔지니어 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05년도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 및 활용에 대한 영역 확장을 위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초기에는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 위주로 사업이 영위되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재는 함께라는 모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가 이미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다른 매개체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아직까지도 책상에서 컬러 차트를 촬영하고 노트북 모니터로 그 색을 보고 카메라의 색감을 평가를 하고 내 책상 옆에 프린터로 A4 용지 크기의 해상도 패턴을 인쇄해서 인쇄물을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관찰하며 해상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강좌에서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질 평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뼈대 정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어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저는 카메라의 화질 평가는 인간의 시력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인간이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존재해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 물체를 볼 수 없고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말장난 같은 얘기지만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존재하는 공간에 놓여진 물체를 인간은 볼 수 있고 보게 된 이미지는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뇌에 저장되었던 이미지는 기억에 의해 재생이 됩니다. 카메라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것은 카메라입니다.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해 있죠. 인간의 눈이 각막, 망막, 수정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카메라는 렌즈,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AF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등의 부가적인 장치가 덧붙여지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화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게 된 이미지는 인간의 뇌에 속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지나서 저장 장치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는 다르게 상상이 아닌 0과 1로 구성된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카메라가 보는 것은 원론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에서는 인풋 데이터인 빛과 물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관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풋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빛이 양이 너무 적어서 다르게 말하면 너무 어두워서 또는 물체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인풋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의 문제를 찾아본다면 디스플레이 장치가 좋지 않아서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해상도가 너무나도 낮은 모니터로 우리가 촬영한 이미지를 보고 있다면 또는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 시력이 좋지 않거나 전날 과음을 했다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가해야 할 대상은 프로세서입니다. 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센서, 렌즈 또는 모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요소들이 변수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변수로 놓일 수 있는 그 제거 대상은 빛, 물체 그리고 관찰자입니다. 그렇다면 각 제거 대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제거 대상 빛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카메라가 촬영에 사용되는 환경에는 수많은 빛이 존재합니다. 태양광, 형광등, 백열등, 수은등 또는 뭐 이런 빛이 혼합된 여러 가지 혼합광. 내가 평가하는 카메라는 평가하는 장소에 설치된 조명에 의해서 또는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됩니다. 빛은 이미지 결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풋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자가 빛을 제어할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빛은 색온도, 조도, 연색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된 세 가지는 카메라의 화질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색온도, 조도, 연색지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의 근간을 이루는 로우 데이터는 빛의 스펙트럼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색온도, 조도, 연색지수에 대해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색온도는 빛이 가지는 고유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출일몰 시에 그 붉게 물든 노을 광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2300K, 약 2300K의 색온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맑은 날, 해가 떠 있는 맑은 날 야외에서 관측되는 색온도는 약 5000에서 5500K 정도의 색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광원일 수도 있지만 새벽 이른 시간에 색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에 실제로 10,000켈빈 이상의 환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0,000켈빈이 넘어가면 눈으로 볼 때에도 푸르스름한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느낌을 일반인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온도는 카메라의 그 색상 재현 또는 그 화이트 밸런스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조도 같은 경우는 케이스 규격상 우리 뭐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뭐 작업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런 뭐 규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나눠보자면 오럭스 이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암실의 환경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밤거리 뭐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에서 100럭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케이스 규격상 명기가 되어 있는 그 밝기에 대한 정도의 값입니다. 세 번째 연색지수 죄송합니다.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는 기준 광원과 비슷하게 물체색을 보여주는가를 나타내주는 지수입니다. 광원이 가지는 고유의 분광 분포, 그러니까 스펙트럼 데이터의 연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연색지수가 100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원을 기준으로 근접한 광원을 높은 연식성을 가진 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의 그림은 백열등의 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하여 생기는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래 그림은 형광등의 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해서 생기는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스펙트럼은 끊어짐이 없이 연속적으로 그 무지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는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지개의 색상이 연속적으로 구현이 되지만 아래에 있는 분석된 파장 데이터를 보면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고 연속적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정의한 것이 연색지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광원인 태양광, 백열등, 형광등의 가시광선 영역의 빛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로우 데이터인 스펙트럼 데이터입니다. 이 스펙트럼 데이터를 통해서 색온도나 혹은 조도 그리고 그 CRI라고 부르는 연색지수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색온도를 구하는 계산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이 스펙트럼 데이터, 스펙트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변수 제거 대상. 두 번째 변수 제거 대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물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다른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두 개의 카메라의 화질을 객관적으로 비교 또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두 사진 다 뭐 깔끔하게 나왔다? 뭐 이 정도의 느낌밖에는 사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그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얻었다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 페이지에 보았었던 이미지들보다는 훨씬 비교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이 환경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위치에 특정 시간대에서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번 카메라를 오늘 저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내일 2번 카메라를 저 자리로 가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그날 날씨나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어떤 동일한 환경에서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사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차트입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서 칼라 차트, 레졸루션 차트, 그레이스케일 차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차트는 일관성 있는 피사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 이미지 평가 프로그램에서의 그 레이아웃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평가 항목에 따른 수많은 종류의 차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변수 제거 대상 중에 아웃풋,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라고 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같은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내 노트북에 있는 모니터에서 볼 때와 집에 있는 내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볼 때의 어떤 느낌이나 보여지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정이 되지 않은, 0점으로 교정이 되지 않은 모니터를 통해서 육안으로 검수하는 과정은 매우 부정확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 같은 경우, 육안 평가에 사용하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제거 대상, 이제 아웃풋 부분인데요. 관찰자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찰자의 어떤 숙련도, 그리고 관찰자의 컨디션, 또 개발하는 입장과 평가하는 입장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를 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규격 차트를 사용하여 얻어낸 이미지를 분석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되어야 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과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이트에 대한 변수 제거 방법입니다. 라이트 영역의 변수 제거는 간단합니다.
라고 이제 써있긴 한데요. 간단하진 않아요. 말로 풀어놓으면 간단한 것이지. 첫 번째로 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색 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이 없었지만 조사면의 조도 균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를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면, 적어도 카메라의 화각 안에 들어오는 면이 어느 쪽은 밝고 어느 쪽은 어둡고 이렇게 균일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카메라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암실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잘 나오는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의 조명 환경에서 튜닝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텅스텐 할로겐이나 형광등이나 LED 등의 광원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암실 공간 안에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제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은 간단히 정리하면 색온도, 조도, 연색지수, 광원의 조사면, 균일도입니다. 한마디로 빛을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재현성이 높은 내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지만 오늘 제어한 것과 어제 제어한 것이 같지 않다면 의미가 퇴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사용되는 광원 재현 방법 중에 그 텅스텐 할로겐과 그 어떤 필터를 이용을 해서 광원을 재현을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가 촬영이 되는 일반적인 카메라가 촬영이 되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곳은 야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광원의 기준 광원은 태양광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텅스텐 할로겐 같은 경우는 그 광질이 우수하고 조도 가변이 용이하기 때문에 화질 평가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그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야외 같은 높은 색온도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텅스텐 광원 같은 경우는 구조가 열로 빛을 내는 특성이기 때문에 더 높은 색온도를 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열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을 버틸 수 있는 필라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시면 텅스텐이 낼 수 있는 3000K의 색온도의 빛을 만들어서 3000K를 5000 또는 6500K로 변환시켜주는 그 데일라이트 필터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필터를 통과한 빛은 이렇게 3000K가 필터를 통과해서 5000이나 6500K 의 빛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5000이나 6500K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6500K는 제가 제외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필터는 5000K가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필터는 같은 필터로는 6500을 만들 수 없어요. 6500,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 계산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필터는 더하기 2000K를 할 수 있는 필터. 따라서 3000K가 들어가면 5000K가 나오는 거고요. 6500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3000이 아니라 4500K의 빛이 들어가야 6500이 나온다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가 비교적 품질이 좋은 빛을 얻어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조도 가변을 하게 되면 색온도가 그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000K 광원을 좀 더 낮은 조도로 만들 경우에 아까 텅스텐 같은 경우는 열로 빛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전류나 전압을 낮추게 되면 열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색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조도도 같이 낮아지겠지만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환경이 5000K의 1000럭스의 환경이다. 그런데 500럭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텅스텐에 인입되는 전류나
전압을 조정을 해서는 5000K에 500럭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조리개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빛이 나갈 수 있는 이 통로 자체를 줄여서 빛의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이 나가는 통로의 면적 자체가 줄어들 경우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광원의 균일도 확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형광등 타입 광원입니다. 형광등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연색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형광등은 낮은 연색지수를 가지기 때문에 색상 제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광등은 뾰족뾰족한 피크 스펙트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그래프의 어떤 데이터에서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그 피크 데이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스펙트럼 피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파장 형광등의 의미는 이 세 개의,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데이터 중에 3개의 피크 데이터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파장 형광등이 색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좋은 형광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전력의 소모를 낮추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복잡하게 많은 걸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눈이 편안한 그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색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7개 파장을 가진 약간 고가의 형광등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7개 피크를 가지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형광등이 모두 같은 색온도를 갖는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 스펙트럼의 데이터가 다를 경우에 카메라에서는 다른 그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무한대의 피크 데이터를 가지는 모든 굉장히 많은 점들이 이어지면 선이 되니까 그 무한대의 피크를 가진 형광등이 있다면은 태양광과 유사한이 아니라 동일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LED 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으로는 IQ 플랫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품에 대한 소개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개의 다른 가시광선 영역상의 다른 단파장을 가진, 그러니까 각 영역들이 다 전부 다 다른 22개의 채널의 LED 광원을 조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온도 조도 연색 지수를 가진 광원을 만들어냅니다. 이 한번 정리하면 스펙트럼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파장별 스펙트럼의 강도를 마우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텅스텐 할로겐의 단점인 조도 가변에 따른 색온도 변화 현상이 보완되고 형광등의 단점인 제한된 색온도와 연색 지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역에 위치한 스타벅스 내부의 조명과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섞인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카메라가 어느 장소에선가 계속 에러가 나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장소에서 생성되고 있는 빛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런 LED 타입의 광원 장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은 텅스텐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형광등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LED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죠. 과거 한 5년, 7년 전만 해도 LED 타입의 테스트 할 수 있는 조명 환경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많은 그 기술 발전이나 그 광질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는 많은 곳에서 LED 광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변수 제거를 하는데 물체에 대한 변수 제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첫 번째로 이제 평가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 적합한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타겟이라 하면 차트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겟은 객관적인 정보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정량 평가 방법과 연동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디서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 암실에서 언제나 카메라가 같은 대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떤 물체, 차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얻어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된 데이터를 이용한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개의 카메라의 해상도를 단순 비교한다고 가정을 하면 신문만 있어도 비교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제3자가 보았을 때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해상도, 칼라 재현성, 그리고 노이즈, 다이나믹 레인지, 쉐이딩, 디스토션 등의 화질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EIS 혹은 OIS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영상을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카메라의 어떤 동작 속도나 셔터 속도나 흔히 요즘에 제로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셔터의 어떤 동작 타이밍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평가 항목과 기준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차량용 전방 카메라의 경우 주행 중 만나게 될 환경 중 터널 진출입 시에 발생하는 극한 빛의 대비 환경에서 차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어떤 결과값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평가나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야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온이나 아주 높은 고온이나 또 아주 추운 저온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환경에도 영상을 정상적으로 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이슈가 많이 되는 미세먼지가 심해졌죠. 이 미세먼지 같은 심해진 환경 같은 경우는 도로 감시용 카메라는 그 미세먼지 너머의 물체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딥포그 기능 등이 장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카메라의 어떤 기능과 그 용도에 따라서 평가 항목들은 더해지거나 혹은 빼질 수도 있겠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해상도의 동일 모니터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어느 정도는 그 품질이 좀 확보가 되는 모니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서는 그러니까 색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상으로 인간이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만큼을 내가 테스트하는 카메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모니터는 30평방미터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카메라는 잘했는데 모니터의 어떤 품질 자체의 한계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카메라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말이죠. 따라서 카메라보다는 더 넓은 색 영역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선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제거 방법 아웃풋인데 이제 이건 눈으로 보는 거 대신에 정량 평가를 하는 어떤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카메라가 좋다, 그렇지 않다, 혹은 해상도가 이 정도까지는 된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고요. 그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다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은 제가 추후에 다시 이제 강좌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 예정이지만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이 정해지면 어떤 차트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 차트의 어떤 레퍼런스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서로 매칭을 시켜주고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그곳에 대입만 시켜주면 결과를 산출을 해내게 됩니다. 오퍼레이팅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데 글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종 소비자의 판단이 유관일 경우에는 유관 데이터와의 관계성을 확보합니다. 이 정량 데이터와 유관 데이터는 반드시 정비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볼 때는 1번 카메라가 더 노이즈가 적은 것 같은데 실제 분석을 해보면 2번 카메라에서 더 노이즈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뭐 이와 유사한 어떤 눈과 매칭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한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관과의 어느 정도 연관성,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대한 선을 좀 명확히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더 굳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부족한 내용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카메라 화질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환경에 속하는 것은 먼저 이제 암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첫 번째로 빛, 그리고 촬영 대상, 그리고 객관적 분석을 지원하는 툴로 정리합니다. 객관적 분석을 지원하는 툴은 정량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육안의 평가의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틀에 맞춰진 캘리브레이션이 된 모니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카메라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카메라인지를 고려해서 평가 항목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 카메라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의 값이 되게 중요해. 이럴 경우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평가를 더욱더 비중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의 눈의 평가와 거의 같은 방법,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의 시력 검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특이하게도 5.0이에요. 근데 시력 검사라는 검사판은 3.0까지밖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시력이 5.0인지 어쩐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해상력은 예를 들어서 1500 라인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차트에서 1000 라인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차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술적인 스펙과 그리고 평가 목적에 대한 그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이시는 그 차트몰닷컴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이미지그룹이었습니다.